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가 가득한 건강아이콘 36.5 홍선입니다. 현대인들의 고질병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특히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고질병 등이 상당히 많은데요. 목 디스크라든지 어깨 통증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위가 어디 있겠냐마는 이 관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의미에서 매년 3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어깨 관절의 날로 지정해서 어깨 관절 보호하자라는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의 60%가 어깨 통증을 한 번 이상은 평생 동안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 오늘 건강아이콘 36.5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헬스파파님의 건강 이야기 만나고 오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헬스파파 이승현입니다. 최근 인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척추뼈가 휘는 척추 측만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0대들의 척추 측만증 환자가 연평균 8,000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척추 측만증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10대가 4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 몸의 그 균형이 틀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척추의 불균형이 생긴 건데요. 척추는 아시다시피 경추, 흉추, 요추, 그다음에 골반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경추나 흉추가 틀어졌다든지 아니면 흉추나 요추가 틀어졌다든지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척추 측만증의 원인으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잘못된 자세를 꼽을 수 있는데요. 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 학생의 평균 공부 시간은 7시간 50분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5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구상의 많은 생물체 중에 유일하게 직립으로 보행합니다. 직립으로 앉아있고 서 있죠.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끝없이 받습니다. 거의 1살 때부터 똑바로 서서 죽을 때까지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 우리 몸은 일종의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앞과 뒤, 좌우가 균형이 딱 맞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보고 앞으로 이렇게 숙여서 생활을 하면 머리가 무거운 머리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근육들이 땡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에는 정말 많은 근육이나 인대가 분포되어 있는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계속하면 뒤에 있는 근육만 계속 근육이 커지고 또 많이 당기고 유연성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불균형이 생깁니다. 척추 측만증은 척추뿐만 아니라 골반의 틀어짐을 교정해야 하고 골반부터 목까지 전신 교정과 근육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약화된 근육은 강화해줘야 합니다. 이후 평소의 원인이 되었던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건강아이콘 36.5에서는 앞서서 소개해드린 대로 어깨 통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 그 원인도 다양하고요. 원인에 따라서 질환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고 치료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나한테 지금 어깨 통증이 있는데 원인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고민이 되시면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 알찬 정보 가득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방송 중에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18-6575, 318-6575번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1:1로 전문의 선생님과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깨라는 게 우리 팔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있으면 생활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마련인데요. 오늘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주엽 선생님과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주신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깨 통증을 느끼실 때 다 같은 질환이 아닙니다. 질환별로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먼저 유형별 어깨 질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전근개 질환, 유착성 관절낭염, 석회화 건염, 그 외에 근막 통증 증후군, 상부 관절화순 전후방 병변, 전하방 관절화순 병변 등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상위 3개에 보이는 대표적인 어깨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는 4개의 힘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어깨 회전 운동을 관여하는 힘줄인데요. 여기에 파열이 생기거나 충돌 또는 염증성 변화가 생길 때 증상이 유발하게 됩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은 소위 그 50견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50견은 만성 어깨 통증을 지칭하는 말이지 정확한 설명은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에 만성화가 일어나서 어깨 관절 운동에 제한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주로 50대 중반의 여성에서 양쪽으로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회화 건염은 말 그대로 어깨 힘줄에 석회가 침착을 하는 건데요. 이 침착이 염증성 변화를 일으켜서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는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데요.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는 정확한 신체 검사와 그 외상력이나 기항력을 문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반 방사선 사진에서 고래 변형, 관절 간격 등을 확인하는 것인데 특히 견봉의 골격 형성의 유무가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MRI 등의 촬영을 통해서 회전근개의 파열 유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의 진단은 임상 증상을 통해서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통증의 양상이나 관절 운동의 제한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초음파 검사에서는 회전근개 주변의 종창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MRI에서는 그 관절낭이 두꺼워져 있는 정도 그리고 주변의 인대에 두꺼워져 있는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석회화 건염의 같은 경우는 그 갑작스러운 통증이 발생하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지만 일반 엑스레이나 초음파, MRI 등에서 석회 침착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상별 치료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네, 그 재활전 물리적 치료와 그 재활 치료를 먼저 해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증상이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그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떤가요?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쉽게 지치거나 무엇을 먹든지 자꾸 소화는 안 되고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을 달고 다니면서 비만 오면 온몸이 쑤시지 않나요? 내 몸에 대한 모든 고민 건강 아이콘 36.5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네, 건강 아이콘 36.5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깨 통증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와 문자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는 02-318-6575, 서울 전화 02-318-6575번이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주신 선생님, 이제 자세하게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주엽 선생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깨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눌 거거든요. 어깨 통증 사실 다들 한 번쯤은 아파봤을 것 같은데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 아시는 분은 병원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사실 많지 않겠죠. 그래서 그 원인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환에 따라서 증상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좀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선생님.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3가지 질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회전근개 질환 같은 경우는 그 낮에 무리한 활동으로 인해서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져서 밤에 주무실 때 그 야간통이 발생하는 게 그 특징적이고 회전근개의 해부학적 특성상 어깨 전방부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충돌로 인해 깜짝 놀라는 통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착성 관절낭염의 경우에는 그 서서히 발생하는 관절 제한이 특징적이고요. 또 팔을 뒤로 올릴 때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그 속옷을 갈아입을 때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절 전체에 걸쳐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부위를 특정하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석회화 건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통증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회전근개 질환, 유착성 관절 낭염, 그리고 석회화 건염 이렇게 대표적인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에 대해서 구별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리를 참 잘 해주셨지만 선생님께서 아픈 입장에서 보기에는 내가 이 중에서 어떤 질환 때문에 어깨가 아픈 건지 정확히 알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왠지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깨 통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첫 번째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선생님도 병원에 있으시면 좀 느끼시겠지만 어깨 아프다고 초기에 바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어떻습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 어깨 통증은 주로 참고 넘기는 경우가 그렇죠. 많았고요. 예전에는 무릎이나 고관절 통증이 있을 때는 바로 일터로 나가서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어깨 질환 같은 경우는 그 생활 환경이 불편하셔도 참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요. 어깨가 아프다고 바로바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통증을 견뎌내시고 생활을 하시다가 알게 되는 혹은 믿게 되는 속설이 그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깨 통증에 관한 속설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그 속설들을 보시고 O나 X로 답을 해주시고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만나보실까요? 자, 첫 번째 속설입니다. 어깨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인데요. 중년에 생기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50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대부분 50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고 50견은 만성 통증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50견인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질환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사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하게 질환이 뭔지, 병명이 뭔지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맞아요. 이런 속설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만나보실까요? 두 번째, 어깨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어깨 통증은 그냥 두어도 좋아진다? 라는 속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물론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고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어깨 질환이 저절로 낫는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염증성 질환 같은 경우는 인체가 스스로 몸을 낫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으로 증상이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손상이 있어서 정확하게 수술적 치료로 정복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어깨 통증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속설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속설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어깨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입니다. 어깨 통증, 어깨 이상이 아니라 목의 이상일 수 있다라는 속설인데요. 어깨하고 목은요, 사실 선생님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아픈 건 어깨 쪽의 이상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목 쪽에 뭔가 디스크라든지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실입니까? 예,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더 중요하고요. 목의 증상 같은 경우는 일단 신경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목 디스크, 즉 말하면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 그러죠. 그거는 네.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어깨 부위에 발생하는 방사통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근막 통증 증후군과 주로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속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통증, 어깨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마지막 내용입니다. 어깨 통증, 참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도움이 된다, 나을 수 있다라는 속설인데 맞아요. 어깨가 통증이 있는데 이걸 뻐근한데 뭔가 좀 운동을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움직이시는 분들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도움이 좀 될까요? 예, 이 질문은 앞서 말씀하신 질문이랑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스스로 지내면은 나아진다는 질문과 비슷한 건데 요즘 운동장이나 공원에서 보면은 어깨 돌리는 운동기구로 어깨를 돌리시는 어르신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어깨가 굳어 있는 분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동작들이 무리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오히려 병을 키우는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병을 더 키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셨다가는 오히려 더 크게 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법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병원에 방문하시기 전에 일단 가이드라인 정도의 자세한 상담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창 지금 활짝 열어놓고 있거든요. 전화는 서울전화 02-318-6575, 318-6575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누르시고요.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대표적인 어깨 질환 그리고 그 치료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선생님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회전근개 파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용어다 하실 수 있겠지만 좀 쉬운 내용이잖아요. 사실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말 그대로 파열, 뭐 찢어졌다. 이런 내용일 텐데 어깨 질환 중에 이 회전근개 파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됩니까? 네, 그 회전근개 파열의 빈도는 알려져 있는 바로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40세 미만에서는 4%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50세가 넘어가서는 그 40%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회전근개 파열의 자연 경과인데요. 3년 내에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반수 이상에서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 파열의 크기가 저절로 회복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 크기가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질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점점 커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절로 낫지 않고 치료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50세 이상에서는 무려 40%의 비율로 이 회전근개 파열이 나타난다. 그만큼 흔한 질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깨 쪽 근육이 파열됐다는 얘기인데 파열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그 외상력가 다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주변 근육이 회전근개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흔하진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즉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힘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퇴행이 되고 이로 인해서 허혈성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파열이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왜 파열이 일어날까 원인에 대해서 지금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손상 정도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손상이 좀 적게 된 경우도 있을 거고 상당히 진행이 좀 많이 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치료 방법이 다 달라지나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먼저 회전근개 질환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그 정도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충돌 증후군과 부분층 파열 그리고 전층 파열로 인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는 어깨 회전근개가 움직이는 주변 구조가 이상이 생겨서 충돌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부분층 파열은 말 그대로 부분 일부가 파열됐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어느 쪽 면에서 파열이 됐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짓기도 하고 전층 파열 같은 경우는 그 크기와 파열된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치료로는 우선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게 먼저고요. 보존적 치료라는 거는 소염 진통제를 통해서 통증 완화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크기가 작거나 어깨 기능이 괜찮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해볼 수 있지만 전층 파열 같이 크기가 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어깨 통증 관련된 질환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어깨 통증을 지금 느끼고 계신 분들, 치료를 받았지만 별 효과가 없다, 고민이 있으신 분들 모두 전화와 문자 통해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318-6575, 318-6575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우물정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치료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파열 부위가 작으면요. 당연히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도 호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진행이 덜 됐을 때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당연히 치료법으로도 좀 부담이 적을 수가 있겠는데 자, 문제는 파열된 부위가 좀 크거나 상당히 질환이 진행이 됐을 때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 수술 같은 경우는 많은 환자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시거든요. 수술이라고 하면 그 수술도 수술이지만 수술 후에
그냥 치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재활 치료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필요할 텐데 어떤 수술이고 재활 치료까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먼저 그 회전근개 파열은 그 봉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봉합술은 예전에는 피부를 절개해서 관열적으로 정복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 관절경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요즘 환자분들께서는 레이저 수술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어깨 주변부로 구멍을 한 3, 4개 정도, 1cm 정도의 피부 절개를 하고 구멍을 뚫어서 만원경 같은 걸 들여다대서 보고 회전근개를 봉합하는 방법입니다. 그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을 때 그 뼈에다가 나사못을 받고 그 실을 통과시켜서 제대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면은 파열된 힘줄이 뼈와 봉합이 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회복을 하게 되는 수술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술을 하게 될 때는 그 힘줄과 뼈가 회복이 되는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보조기를 착용해야 되는데요. 그 보조기는 그 파열의 특성, 그러니까 부분층 파열이냐 전층 파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주에서 6주를 유지하게 되고 그 이전에는 수동적 관절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능동적 관절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3개월부터 근력 강화 운동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절경 봉합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재활 기간까지도 자세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어깨 통증 때문에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전화와 문자 통해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318-6575 서울 전화 02-318-6575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우물정 377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한 통 연결해서요.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깨 통증에 대해서 오늘 상담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작년 겨울부터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탁구를 치고 있는데요. 네. 주말에 좀 무리를 해서 그런지 어깨가 좀 잘 안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쉬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뒀는데 5일이 지나도 계속 통증이 있는데 이게 병원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고민이 돼가지고요. 그러시군요. 어깨가 잘 안 올라간다. 올라가려고 할 때, 올리려고 할 때 통증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5일 정도 됐다고 하셨고요. 네, 5일 정도 됐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증상이고 또 어떤 질환이 추측될 수 있는지는 사실 병원을 방문하셔야 정확하겠지만 일단 증상, 대표적인 증상을 보고 한번 상담을 자세하게 진행을 해드리죠. 선생님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상시 탁구를 좀 많이 치시는 편이신가요? 네,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치고 있어요. 예, 특히 동양인 분들은 탁구나 배드민턴, 수영 등을 많이 즐기시는 건데요. 사실 그 관절면으로 보면은 저희가 권해드리는 운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깨가 움직여지면서 그 힘줄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많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일주일에 3회 이상 그렇게 무리하게 사용하시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충돌 증후군, 그러니까 어깨가 움직일 때 회전근개가 자극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비록 그게 파열까지는 이르지 않을지라도 근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영상 검사를 통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일단 영상 검사를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올리기가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추측을 해본다면? 무리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긴장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물론 파열이 돼서 무력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통증으로 인해서 못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으신 경우에는 그 정도의 운동량으로 파열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그래서 부분층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깨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 병원에 방문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 전화와 문자 통해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2-318-6575 문자는 우물정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0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선생님. 보통 나이가 좀 들어서 중년 이상이 돼서 어깨가 아프면 50견 아니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50견은 사실 정확한 병명은 아니고요. 말씀해 주셨지만 유착성 관절
낭염이 정확한 병명입니다. 50대에서 가장 이제 많이 좀 발생을 한다 해서 50견이다 이렇게 흔히들 부르고 있는데 나이랑 연관이 확실히 있나요? 원인이 뭔가요, 정확히?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50견이라는 거는 좀 예전에 사용했던 말입니다. 아마도 50대에 많이 발병한다기보다는 50대에 접어들면서 통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50견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나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인을 설명드렸다시피 그 만성 염증으로 인한 경우가 많고 또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도 그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허열 증상이 발생해서 파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나이와는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50견이라는 건 말씀해 주셨지만 나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노화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또 놔두면 통증도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꼭 필요하다라고 해주셨거든요. 앞서서 봤던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초반에 가면은 뭐 약물이라든지 주사 치료로 가능하고 심해졌을 경우에 이제 수술적 방법이 필요한데 50견 유착성 관절 낭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유착성 관절 낭염의 경우는 그 1차적으로는 통증 감소랑 관절 운동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1차적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약물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항염 효과에 있는 가장 유용한 것은 주사 치료제로 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먼저 치료를 해볼 수 있지만 그 관절 운동의 제한 같은 경우는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해서 관절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 같은 경우는 만성적으로 염증 변화된 조직을 체외 바깥에서 충격을 줘서 깨트린 다음에 그 인체 내에서 새로운 신생 혈관이나 새로운 조직을 유도하는 치료니까요. 한번 그 치료도 같이 병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다양한 어깨 질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치료를 받았지만 별달리 호전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02-318-6575 서울전화 02-318-6575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질문해 주시면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깨 쪽이 불편하신가요? 예, 저는 현재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네. 항상 컴퓨터 앞에서 그 자리하고 있는데 네. 그 오후만 되면은 어깨가 뻐근하고 이렇게 쑤시고 그래서 가끔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는데 네. 요즘에는 팔까지 저린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이 저리면은 듣기로는 목 디스크나 뭐 이런 쪽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네. 네, 어느 병원이나 그 진료과를 봐야 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일단 어깨가 뻐근하고 좀 통증이 있으신데 네. 목 쪽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쪽도 좀 의심을 해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담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목 주변부 근육에 긴장이 많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림감을 보인다는 거는 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요즘 그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나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서 좀 비정상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서는 그 목 디스크, 그러니까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서 그 신경이 눌리면 환자분처럼 그 저림감이 좀 보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목 뒤에서부터 허리 아래까지 그 붙는 큰 근육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사무적인 일이나 특히 수험생 같이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하루 종일 책상을 들여다보는 자세를 취할 때는 그 승모근의 긴장이 강화돼서 근육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그 근막 통증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척추 관절 전문 병원을 방문해서 네. 신경외과 또는 정형외과적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팔저림 증상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보통 허리 디스크나 뭐 허리 쪽에 이상이 있어도 다리가 저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계시는데 경험상 확률적으로 봤을 때 팔이 저린 증상이 있을 때는 어깨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목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팔저림의 경우는 그 경추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경우가 많고요. 그렇군요. 그 목의 뻐근함이라든지 특히 밤에 잘 때 발생하는
그 양쪽 승모근 주변부 통증은 그 근육의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과를 또 방문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거든요. 네. 어떨까요? 그 목 디스크에 대해서는 신경외과 혹은 뭐 신경과 선생님들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든지 근육 쪽의 이상은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청자님께서 지금 목 쪽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가능한 그런 추측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 쪽도 한번 세심하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신경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라고 상담해 주셨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전화와 문자 통해서 이렇게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318-6575, 서울전화 02-318-6575 열어놓고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문자 참여도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요. 문자 하나 확인해 보고요.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죠. 6229님의 문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6세 여자고요. 왼손잡이로 집안일을 비교적 많이 합니다. 1년 전부터 왼쪽 어깨가 아파서 손을 잘 들지 못하고 잘 때 왼쪽으로 누우면 어깨에 통증이 옵니다. 50견인지 회전근개 파열인지 몰라서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관절염이라고 하고요. 50견이나 회전근개 파열과는 전혀 다른 건가요? 보내주셨는데 이미 그러니까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관절염이라고. 예. 그렇죠?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 그 환자분 나이가 56세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56세 여자분이십니다. 어깨 같은 경우는 그 체중 부하가 되는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관절염이 그렇게 쉽게 오는 관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의 증상을 보시면은 관절 운동에 제한도 있고 야간통도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회전근개 질환이 의심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진을 찍어보니 그 관절염이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회전근개와도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성적으로 그 어깨를 사용하면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깨를 보호해주는 그 일종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보호막이 없어진 상태에서 무리한 동작을 계속 하시게 되면 그 견봉과 그 상완골 두가 서로 부닥치면서 관절염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영상검사, MRI 등의 영상검사를 통해서 파열의 정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자 통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증상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02-318-6575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전화 한 통 연결해서요. 또 시청자 한번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깨 통증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깨 쪽이 불편하세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70대 중반이신데. 네, 어머니께서요? 네. 네, 어깨 통증 때문에 지금 한 수년간 계속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냥 한의원에서 침 맞거나 이제 진통제 드시는 정도로 그렇게 하시다가. 네. 한 몇 개월 전에 이제 정밀검사 하셨거든요. 네. 근데 어깨 근육이 이제 파열됐고 거기가 많이 퇴행돼서 다른 근육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수술을 무서워하고 그냥 약만 드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뭐 설득해서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게 좋은 건지 좀 문의 좀 드리려고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뭐 침이나 이런 거 외에 다른 치료는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 거고요, 어머니께서? 네, 침 맞거나 뭐 주사 맞고 오긴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주사 치료 정도 받고 계시고요. 네. 양쪽 팔이 다 그러신 건가요? 한쪽만 그러신 건가요? 지금 한쪽만 그러신 것 같아요. 한쪽, 뭐 오른쪽, 네. 왼쪽 어느 쪽인가요? 오른쪽이요. 오른쪽 팔이 좀 많이 네네. 불편하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들어보니까 선생님 회전근개 파열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화 통화하신 분도 회전근개 파열을 이미 진단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연령도 75세신데요. 요즘은 워낙에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 75세는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지금의 증상을 들어보면 회전근개가 이미 파열이 된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뼈하고 뼈가 부닥쳐서 관절염이 많이 진행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 경우에는 그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관절경적으로 꼬맬 수 있는 정도의 파열이라면 관절경적으로 최대한 꼬매서 그 어깨 사용의 연장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근 위축이 심하게 됐기 때문에 그 관절경으로 봉합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 경우에는 이미 뼈도 다 손상이 되어서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5세라고 해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냐라고 많이들 의심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75세면 아주 젊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꼭 그 병원에 방문하셔서 수술적 치료나 혹은 뭐 그 외에 다른 보존적 치료를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70대 중반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녀분들은 좀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실 수도 있고 본인도 마찬가지이실 거고요. 그런데 전혀 부담이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충분히 수술적 치료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통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318-6575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자, 문자도 하나 확인해 보고요. 또 상담 진행해 드리죠. 8297님의 문자 보겠습니다. 어깨 아픈 지는 1년 7개월 정도 됐고요. 어느 날 왼쪽 팔을 뒤로 할 때 어깨에 통증이 왔었는데 헬스, 피트니스 말씀하시는 거죠? 4개월 정도 한 이후에 통증이 더 생겨서 병원 검사를 받았더니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사치료, 도수치료 다 해봤는데 아직도 통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 나으면 수술을 해야 할까요? 보내주셨는데 일단 글쎄 연세는 안 적어주셨지만 뭐 헬스도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그렇게 고령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픈 지 1년 7개월 정도 되셨고 왼쪽 팔을 그러니까 뒤로 할 때 통증이 생기셨다는 처음에 말씀이시거든요. 주사치료, 도수치료 다 했는데 소용이 없대요. 어떤 치료 있습니까, 이제? 예, 지금 문자의 내용을 보면은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거는 이미 영상검사가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물리적인 손상이 있기 때문에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안쪽에서 충돌을 일으켜서 증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것은 관절경 봉합술을 통해서 파열되어 있는 힘줄을 근육에다 갖다 붙이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고정해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수술은 일단 증상을 좀 들어보니까 불가피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렇게 증상 보내주시고요. 어떤 치료를 또 생각하고 계신지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18-6575, 318-6575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우물정 3772번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다 같은 질환이 아닙니다.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대표적인 질환들 몇 가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석회와 건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픈 것 중에 이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도 만나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깨 쪽이 불편하신가요? 네, 제가 어깨가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어서 네. 정형외과에 가서 초음파를 찍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정형외과에서는 염증이 근육을 잡아주는 4개의 근육 중에 전방 쪽에 근육이 염증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네. 그래서 여러 차례 체외 충격파라는 거를 받았거든요. 네. 그랬더니 통증의 강도가 줄기는 했는데 통증이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집에 와서나 계속 아픔이 남아 있어서 지금은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치료 방법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지. 네. 정형외과에서는 더 물리치료를 자주 오라고 했는데 자주 갈 수가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아니면 이렇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주사를 놔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싶어서요. 그러니까 찌릿찌릿한 증상은 일단 좀 찌릿찌릿함 그게 좀 네. 유지가 되고 계시는데 원인은 염증이라는 말씀을 들으셨고요. 체외 네. 충격파라는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셨는데도 지금 호전된 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강도는 확실히 줄었는데 통증은 좀 줄었지만 남아있어요. 그렇군요. 한의원에서도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네. 이 치료 방법이 맞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상담 네. 도와드리시죠. 예, 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정형외과에서 염증 질환이라고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는 아마 초음파상에서도 회전근개의 물리적 손상, 그러니까 파열은 보이지 않는 걸로 여겨지고요. 그 외에 물리치료 및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아보셨다고 했는데
그 체충격파 치료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그 만성적으로 염증 변화된 조직을 깨트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여금 새로운 조직을 얻게 하는 유도를 하는 치료인데요. 그 과정이 조금 시간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씩 맞는 거는 맞는 방법이고요. 그게 짧게는 5회, 길게는 10회 이하까지도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10회 이상까지는 받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체외 충격파 치료를 조금 유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남아 있으면은 그 주사 치료, 그러니까 주사 치료는 생각보다 침습적인 치료인데요. 주사 치료를 통해서 그 소염 효과를 극대화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체외 충격파 치료를 조금은 유지를 해 보시다가 주사 치료라는 방법도 사용을 해 보실 수 있고요. 한의원을 지금 다니시면서 침을 맞고 계시는데 주사 치료까지 해도 만약에 통증에 별다른 호전이 없다. 다음 단계가 있을까요? 주사 치료가 보통은 보존적 치료라고 말하는데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뭐 물리 치료 이런 것들 다 보존적 치료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그거는 그 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뭐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느끼고 계신 어깨 통증의 증상들 그리고 받고 계신 치료들 또 생각하고 계신 점들 자세하게 저희와 얘기 나누시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318-6575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깨 질환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죠.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그리고 석회화 건염인데 석회화 건염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석회화, 그러니까 화라는 게 그렇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깨에 석회질이 생긴다는 건데 이게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흔한 질환일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질환 때문에 고생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 그대로 힘줄 내에 석회가 침착이 돼서 염증 변화를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네. 뭐 그 발병률로 보면은 교과서적으로는 전체 인구의 10%에 발생한다고 하지만 석회화 건염 같은 경우는 석회가 있다고 해서 다 증상이 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발현 안 된 것까지 따지면은 정확히 발병률을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석회화 건염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현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40대, 60대 여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발병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검사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40대에서 60대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셨는데 굳이 40대에서 60대 그리고 여성인 이유가 있나요? 그 석회화 건염의 발생의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여러 가지 그 가설이 있는데요. 그 뼈의 생성을 도와주는 세포가 석회 침착을 유도한다고도 알려져 있고, 그 섬유 연골 조직의 이형성으로 인해서 석회 침착이 발생한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고 다인자적인 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 메타 분석 연구 결과를 통해서 여성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대부분의 근데 어깨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오늘 상담 전화 문자 통해서도 많이 살펴봤지만 뚜렷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뭐 팔을 뒤로 돌릴 때 통증이 느껴진다라든지 아니면 팔이 뭐 찌릿찌릿하다라든지 여러 가지 좀 증상들이 뚜렷하게 있는데 석회화 건염의 경우에는 그런 증상들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 석회가 있다고 다 통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환자의 50% 이상에서 증상이 발현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석회가 증상이 없는 분들은 일상생활을 지속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증상이 발현하게 되면은 그 통증 양상이 너무나 급작스럽고 어깨를 한쪽으로 이렇게 쥐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아예 없으면 그냥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계속 생활을
하시면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냥 증상을 느낄 수가 없는데 이게 증상을 느낀다 하면 급작스럽게 굉장히 또 심하게 느낄 수가 있군요. 그럴 네, 때는 병원에 꼭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또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석회질이 생긴다라는 건데 흔히 우리 돌이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석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뭐 신장 결석 이런 거와는 좀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요. 어떤 돈혈관 내에서 뭐 물이 흐르는 걸 막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힘줄 내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증상이 발현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둬도 어깨 기능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녹아 없어지는 과정에서 세포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이 지장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석회화라는 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질환이 진행이 되듯이 그 부위가 뭐 커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진행 정도가. 네, 석회화 건염 같은 경우는 그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고 발현 시기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 외에 위치에 따라서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더 중요한 거는 병태 생리인데요. 병태 생리는 처음에 정상 조직에서 그 석회 섬유연골의 이형성으로 인해서 석회가 침착이 되고 그리고 분필가루처럼 석회가 형성되는 시기를 거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증상이 발현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나서 정체기를 갖고 있다가 이게 융액이 녹아 없어지는 과정에서 인체 내에서 그걸 없애려고 세포 반응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급작스러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럼 석회화 건염의 치료법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치료하나요? 먼저 계속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보존적 치료가 우선이고요. 네. 통증 감소의 목적으로 약물 치료 및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체외 충격파 치료로 그 염증 변화된 부분을 없애기도 하고요. 그 석회를 깨트려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그 바늘을 넣어서 감압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는 관절경을 이용해서 감압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보존적 치료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도 효과가 없을 때는 그만큼 그 단계를 좀 넘어선 치료법이 필요한 정도로 병이 좀 진행이 되었다는 건데 그 수술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그 보존적 치료 결국 그 6개월 정도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될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 말씀드렸다시피 팔조차도 올리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그 석회를 감압해 줄 필요가 있고요. 석회 용해 시기에 증상이 발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형성 시기에 발생할 때는 그 증상의 정도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감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석회화 건염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수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수술은 어떻게 합니까? 네, 관절경을 이용해서 감압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 회전근개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석회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석회에 있는 부분을 다 긁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석회 감압술이라고 하는데요. 석회가 위치하고 있던 공간에 그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꿔주는 봉합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엑스레이 상에서도 석회 유무를 수술 전후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어깨 통증, 다양한 질환들 그리고 원인,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전화와 문자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318-6575, 서울전화 02-318-6575,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함께 주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 또 확인해 보고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죠. 3925님의 문자 보겠습니다. 2달 전 어깨 석회화 건염 진단을 받았는데요. 앞서 전화 주신 분하고 같은 치료 받으신 것 같아요. 체외 충격파 받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어깨 석회화 건염에 체외 충격파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원래 좋아지는데 좀 오래 걸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이게 바로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린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체외 충격파 치료는 한 5회에서 10회 이내로는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 간격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만큼 몸이 회복하는 데 시간을 둬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3개월 그리고 길게는 6개월까지 보존적 치료를 해보지만 그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경을 이용해서
석회를 감압해주는 수술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어깨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치료라는 게 미루면 미룰수록 더욱더 커지고 좀 겁나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자세하게 받아보시고 또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형외과의 이주엽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아이콘 36.5에서는요, 매주 이렇게 전화와 문자 통해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온이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도 그만큼 급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외출하고 돌아오신 후에 위생에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